내가 알려줄게. 닥터 발론입니다. 어깨가 아프고 안 움직이고 밤에까지 아프면 핌스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전 시간에서 핌스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핌스 치료라고 하는 것은 프롤로 치료와 RMS 치료가 합쳐져서 아픈 어깨를 튼튼하게 해주고 굳어진 부위를 풀어줘서 밤에까지 아프던 어깨가 나아지게 하는 치료법인데요. 그 핌스 치료가 어떠한 경우에 해야 하는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꼭 핌스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형이 있는데 오른쪽 어깨 사진 모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오른쪽 어깨라고 보셨을 때 앞부분에 쇄골뼈가 보입니다. 바로 이 윗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어깨 바깥쪽 삼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이 부위에 해당이 됩니다. 360도 회전이 가능한 구조물인데요. 이 어깨가 안에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어깨 안에 날개뼈와 맞닿는 부위에서 관절을 이루게 되어 있고 그 관절이 잘 움직여지라고 어깨를 붙잡아주는 속근육이 존재합니다. 이 속근육을 앞선 시간에서 회전근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전근개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앞에 하나 그리고 위에 하나 뒤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깨를 감싸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앞에 거와 뒤에 힘줄 견갑 하근과 극하근, 소원근이라고 하는 뒤에 있는 두 근육은 앞뒤로 어깨를 이렇게 움직이게 해줍니다. 근육의 움직임에 붙어 있는 부위가 앞뒤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팔을 이렇게 돌리는 이렇게 돌릴 때 하는 역할을 하고 위에 있는 극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위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제 여기 뼈에 붙어서 팔을 잡아당겨주면 이렇게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근육 중에 이 위에 있는 극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가장 많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근개에 손상이 생겼을 때는 대부분 극상근의 손상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 극상근이라고 하는 근육들이 자주 움직이다 보면은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부어오르기도 하고 아니면은 얇아지기도 합니다. 갈라지기도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5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겹이 벗겨지기도 하고 약해진 틈에 빵꾸가 나기도 합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은 힘줄이 달라붙는 부위에서 힘줄이 살짝 뜯어지는 경우입니다. 살짝만 뜯어졌을 때를 부분 파열, 완전히 뜯어져 버리면 우리가 완전 파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 파열의 경우에서는 뼈와 붙어있는 부위가 완전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어떠한 치료, 핌스 치료까지 포함해서도 어떠한 치료까지를 하더라도 이 부위가 원래 자리로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떨어져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그 떨어져 있는 상태가 방치가 되다 보면 힘줄은 계속해서 수축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말려 올라가게 되죠. 딸려 올라간 힘줄을 원래 자리에 갖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내시경 봉합술이라고 하는 수술이 꼭 필수적입니다. 조금만 뜯어졌을 때 더 이상 뜯어지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우는 전체 환자의 한 5% 미만입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더 안쪽으로 뜯어져서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분 붙어있는 부위에서 뜯어진 경우라고 하면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수술적인 치료를 권유받게 되고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어깨 건강에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깨 환자는 힘줄이 뜯어지기 전에 더 많이 아파합니다. 부어오르고 얇아지고 약해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수술할 거는 아직은 아니겠죠. 근데 이 부위에서 염증이 생기면서 염증이 어깨 안으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근데 이 염증이 가만히 가시지가 않고 안쪽까지 깊게 퍼지면서 유착이라고 해서 어깨를 끈적끈적하게 어깨가 움직여야 되는데 끈적하게 굳어지게 만들게 되고 팔을 올리게 되는데 올릴 때마다 통증이 생기고 잘 안 돌아가게 되면서 어깨에 경직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경직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오십견 증상이 같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의미에서 오십견이라고 하는 거는 어깨를 감싸고 있는 관절낭이
쪼그라들면서 굳어져 버리는 유착성 관절낭염 또는 동결경과 같은 그렇게 어깨가 굳어진 경우를 우리가 오십견이라고 이제 전통적으로 의사들은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회전근개가 약해지면서 2차적으로 굳어지게 되는 경우들도 오십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깨가 아프고 안 움직이고, 특히나 이제 밤에 그쪽으로 자려고 누울 때 이 부위가 더 압력이 심해지면서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어떻게 자세를 잡아야지만 통증이 나아지고, 안 그러면은 밤에 잠을 잘 못 이룰 정도로 굉장히 심해지는 증상이 오십견 증상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오십견 증상이 가장 많은 경우에서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이 약해지거나 해지면서 통증이 생기고, 이 회전근개의 염증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는 힘줄이 약해지고 노화되고 많이 써서 생기는 경우들이 있겠고요. 그 외에 어깨 힘줄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져서 부딪히면서 생기는 충돌 증후군이라든지 이부에 석회가 끼이면서 염증이 생기면서 그로 인한 2차적인 경직이 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깨가 아프고 안 움직이고 굳어지고 그리고 밤에까지 아픈 경우라고 하면은 이 부위에 대한 치료가 꼭 필요한데요. 예전에는 힘줄이 끊어진 경우라고 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를 해드린 반면, 힘줄이 해지거나 약해지고 굳어져서 아픈 경우면 우리가 오십견으로 생각을 하고, 오십견이라고 하는 경우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간을 계속 흘려보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환자분들은 굉장히 그 시간들이 고통스럽고 많이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 시간을 계속 기다리지 말고 원인을 아니까, 염증 때문에, 유착 때문에 굳어져서 아픈 거니까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유착을 풀어주고 굳어진 걸 해결해 주면은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려야지만 좋아지는 그 증상이 불과 일주일, 2주일 만에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치료하는 방법이 핌스 치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핌스 치료를 실질적으로 받으셨던 분들이 그전에는 어떻게 불편하셨고, 이 치료를 어떻게 받으셨고, 받고 나서는 얼마나 좋아졌는지 제가 치료했던 분들을 한 두세 분 소개시켜 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고요. 그 분들과 비슷하신 증상이 있다 라고 하면은 꼭 한번 핌스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57세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간호사시고 일을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시는데, 환자분들이 이렇게 누워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 부축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어깨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가까운 데서 이제 물리치료 같은 거 하시고 먹는 약 먹고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너무 어깨가 아프고 점점 이제 어깨가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어깨를 이렇게 움직이려고 할 때 이렇게 팔을 뻗어서 뭐를 하고 환자분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힘드시고, 이제 밤에 일로 돌아 눕거나 할 때도 힘드니까, 일단 무엇보다 밤에 너무 많이 아파하시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피곤합니다. 밤에 이제 잠을 못 자니까 어깨 움직임을 확인해 봤더니 팔을 한번 옆으로 들어보세요 해가지고 쭉 들어봤더니, 원래는 팔을 쭉 들어서 귀에까지 이렇게 닿아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팔을 지금 보시면은 절반 정도까지 이렇게 못 올리고 계셨고, 앞으로 들어보세요. 이제 옆에서 이제 찍어보시면 되겠죠. 그림처럼. 앞으로 들어보세요 했더니 절반밖에 못 듭니다. 원래는 쭉 해서 들어 올려야 되고요. 그 다음 뒤로 돌려보세요 하면은 이제 날개뼈, 등 뒤에 날개뼈가 있잖아요. 날개뼈까지 보통 팔이 올라가서 반대편 날개뼈가 이렇게 닿아야 되는데 이분은 허리, 뒷주머니 정도 있는 데까지밖에 팔이 안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깨 상태를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한번 좀 비용이 들더라도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MRI 검사를 하셨죠. MRI 검사를 했을 때 마치 우리 몸을 잘라서 그 단면을 봐서 그 단면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고, 자기장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방사선에 노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가 어리거나 심지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임산부도 찍는 그러한 검사이기 때문에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MRI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요 가운데에 동그랗게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요 부분에 해당이 될 거고요.
안쪽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있는 부분이 이 안쪽 견갑골 관절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제가 표시한 부분이 견봉이라고 하는 지붕뼈에 해당이 되고요. 이 견봉이라고 하는 지붕뼈와 동그란 뼈 사이로 회전근개 중에 극상건이라고 하는 힘줄이 지나가는데 MRI 상에서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육 부분이기 때문에 색깔이 조금 회색으로 보이고요. 힘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아래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양이 끝에까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면은 힘줄이 끝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이 만약에 뜯어져 버리면은 MRI에서 이 부위가 이제 하얗게 비어져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전체적인 뼈의 모양이라든지 견봉, 견갑골 다 괜찮고 힘줄도 괜찮고 힘줄이 끝에까지 연결이 잘 되어 있는 것을 MRI 영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MRI 영상에서 보면 힘줄 부분 중에 이 부분은 색깔이 좀 까만데 이 부분은 색깔이 좀 하얗죠. 약간 회색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힘줄이 안쪽에서 약간 하얗게 이렇게 보이면은 힘줄이 좀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건증 또는 회전근개 부분 손상,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힘줄을 우리가 볼 때는 또 가운데만 잘라서 보는 게 아니라 앞쪽 뒤쪽까지 이렇게 잘라서 보는데, 그건 MRI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서 힘줄의 손상 부위를 확인하는데 주로 뒤쪽 부위로 약간 이렇게 해져 있는 게 보이고, 그 외에 이제 다른 근육들, 이제 회전근개는 4개라고 그랬는데 그 근육들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보이는 힘줄 부분이 요 아래쪽에 이렇게 옆으로 가서 이렇게 보이는 견갑하근이 되는데 모양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극상건에는 안쪽에 힘줄의 손상이 좀 있고, 뒤쪽 이제 극하근과 소원근의 모양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깨가 아프고 잘 안 움직이고 문제가 생겼던 이유가 요 극상건이라고 하는 힘줄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제 약해지고, 이 부위에 있는 염증이 어깨 안쪽으로 이렇게 타고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깨가 전반적으로 끈적끈적하게 유착이라는 게 생기고, 그러면서 어깨 주위의 근육들이 전체적으로 긴장을 하면서 어깨를 못 움직이게 되는 상황까지 생기니까 이제 움직여지는 게 안 되고 이제 계속해서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까지 아픈 오십견 증상까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다행히 힘줄이 뜯어지질 않아 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당장 수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그렇게 얘기는 들으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아프니까 치료를 받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 바로 제가 말씀드린 핌스 치료를 하시는 겁니다. 핌스 치료라고 하는 거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약해진 어깨 힘줄에다가 재생주사를 투여하게 되고요. 염증과 유착이 있는 부위를 풀어주게 됩니다. 관절 안에 쪼그라져 있는 부위도 약을 넣어서 풀어주고 그 부위에 자극용약을 넣어서 회복시켜주는 치료를 하고요. 어깨가 굳어져 있는 부위를 하나씩 찾아서 풀어주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며칠씩 입원하거나 아니면은 뭐 절개를 하거나 전신 마취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초음파랑 영상 유도 장치를 보면서 그 부위에 자극용약과 치료용약을 투여를 하고, 그 다음 수면한 상태에서 이제 부분 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하고, 그 치료가 끝나면은 부분 마취가 풀리는 한 10시간, 그러니까 반나절 정도를 조금 안정을 취하고, 그 다음 날부터 본인이 원래 하셨던 일들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본인이 아팠던 어깨 통증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보통 밤에 아프던 어깨 통증은 치료하고 나서 2-3일 정도 지나면 좋아지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2주 정도 있다가 병원에 오시는데 그때쯤 되면 어깨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지시고 이제 본인이 불편했던 증상이 70-80% 이상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치료를 그래서 핌스 치료를 받으셨고요. 받으시고 나서 2주 있다가 병원에 오셨어요. 다시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확인해 보셨던 경우인데, 옆으로 들어보세요 했던 게 요만큼밖에 안 되던 게 쭉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앞으로 들어보세요 했던 것도 요만큼밖에 못 드셨는데 쭉 여기까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잘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뒤로 돌려보세요 했던 거는 엉덩이밖에 안 되던 게 이제 팔꿈치 있는 데까지, 이렇게 이제 어깨 가동 범위가 불과 2주 만에
그동안 몇 개월, 심지어 몇 년을 고생했던 게 불과 2주 만에 이렇게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힘줄의 손상 여부가 이제 회복이 됐는지도 같이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이 정도 부위가 거의 비슷한 위치일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MRI를 찍어서 비포 애프터를 볼 때는 꼭 같은 데를 찍었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다른 데 찍어놓고 좋아졌네요, 나빠졌네요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찍고 나서 같은 부위를 이제 찍어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림에서 보면은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이 부위 어깨 뼈가 보이고, 이 부위도 어깨 뼈가 보이고요. 이 안쪽에 관절면이 이렇게 보이고 같은 위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부분이 힘줄이 손상이 있던 부위가 있었는데, 이번에 검사를 한 걸 보니까 그 부위가 색깔이 굉장히 진하게 이제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렇듯 MRI 상에서도 힘줄이 색깔이 진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면은 힘줄이 회복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핌스 치료를 통해 가지고 아프던 거 좋아지셨고, 굳어가지고 힘드셨던 거 좋아지셨고, 밤에 아프던 게 좋아지고, MRI 영상 어깨 안쪽을 들여다봤더니 약해졌던 힘줄에 의해 가지고 통증이 생겼던 부위가 회복이 되는 것을 이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우리가 치료 효과를 봤던 분이고, 이렇듯 이제 어깨가 아프셨을 때 잘 안 움직이고 아프고 밤에도 아프면 핌스 치료를 통해 가지고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료하고 나서 병원에서 계속해서 근무도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하실 수 있으셨고, 일을 하면서도 크게 어깨 통증 없이 잘 지내실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을 핌스 치료로 치료했던 첫 번째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은 나이는 57세. 그러니까 주로 어깨가 아픈 분들의 보통 나이가 한 40대 한 중반에서 50대 중반 요 사이가 가장 많으세요. 연령층이 다양한데 가장 많이 몰려있는 그 나이대가 한 40대에서 50대 정도. 그래서 아마 오십견이라고 이름을 이제 어깨가 아프실 때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나이는 57세 된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어깨가 이제 아파요. 아픈 지는 한 2, 3년 벌써 되셨고, 그 전에는 이제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치료하고 하면은 좀 나아지셨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아프고, 그러면 또 치료하면 좀 나아지고, 이게 반복이 굉장히 되셨던 분이고, 근데 이번에 한 서너 달 전부터는 안 낫는 거예요. 그 전에 치료하던 거 똑같이 했어요. 뭐 약 먹고, 주사, 스테로이드도 맞고, 충격파 치료도 하고, 도수 치료도 하고, 물리 치료도, 뭐 한의원도 다니고, 어디 잘한다는 데 가서 마사지도 좀 받아보고, 뭐 철봉에도 매달려보고, 뭐 여러 개 다 하셨어요. 병원만 안 오시고 다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병원도 가까운 병원은 가셨죠. 이제 통증 클리닉 가고, 가까운 병원 갔더니 이제 어깨에 석회가 좀 있으니까 석회를 좀 깨는 충격파 치료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으셨고 했습니다. 했는데 할 때만 조금 괜찮고 잘 안 나으세요. 계속 아프세요. 충격파 치료를 거의 뭐 9번인가 10번까지도 했는데도 약간은 나았는데 계속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불편하신 거. 그러더니 이제는 밤에도 아프고 어깨가 뭐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 아파서 꼼짝을 못 하실 정도로 불편해져 가지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그러면 또 이제 제가 검사를 해 봤겠죠. 일단은 얘기 좀 듣고, 어떻게 아프셨는지 쭉 얘기 듣고, 얘기를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합니다. 각도라든지 어떻게 불편한지를 확인을 하고, 뭐 어떤 치료 받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분도 한번 어깨를 움직여 보세요 라고 이제 해 봤습니다. 자, 옆으로 들어 보세요 했더니, 이분은 이제 왼쪽 손이네요. 쭉 들어봤더니 요만큼, 거의 한 45도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한번 들어보세요. 다행히 한 90도보다는 좀 더 올라가요, 거의. 그리고 뒤로 돌려보세요 했더니 이 뒤로도 좀 괜찮고, 제일 안 좋은 게 옆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제일 안 되셨던. 엑스레이는 이제 뼈를 보는 건데 이제 골격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뼈가 부러졌는지, 아니면 관절에서 빠졌는지, 아니면은 뼈 주위에 뭐가 자라났는지, 가장 대표적인 게 석회 같은 게 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사진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쪽 부분이 오른쪽에 해당이 되고요, 라이트, 이쪽 부분이 왼쪽에 해당이 됩니다.
가운데로는 쇄골뼈가 이렇게 가운데로 쇄골뼈가 지나가거든요. 그다음 여기 위팔뼈가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팔꿈치가 요 밑에 있을 거고, 왼쪽도 이렇게 해서 팔꿈치가 요 밑에 있습니다. 가운데는 갈비뼈가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흐릿하게 선이 하나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견갑골이라고 해서 날개뼈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목이 여기 있고, 그 위쪽으로는 얼굴이 있겠죠. 엑스레이 상에서는 골격은 괜찮으세요. 모양 좋고. 근데 석회가 오른쪽 어깨 여기에 보통 이제 하얗게 뭐가 보이면 석회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오른쪽 어깨는 괜찮고 왼쪽 어깨를 봤더니 여기에 석회가 이렇게 좀 있습니다.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으세요. 재볼 수가, 이 검사를 하면 크기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재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봤더니 한 1.4cm? 옥수수 크기 정도? 근데 그게 약간 흐릿하게 좀 퍼져 있는 양상이셨고요. 그 위에 이제 석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 MRI 영상도 같이 우리가 찍어봅니다. 이 엑스레이는 여기까지 우리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에 문제가 있냐, 쉽게 얘기하면 부러졌냐, 뭐 빠졌냐, 석회 꼈냐, 어긋났냐, 아니면 뼈가 뭐 좀 자라났냐,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어깨 힘줄, 우리가 어깨가 주로 아픈 이유가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에 문제가 있어서 아픈 경우들이 많은데, 이 부위까지 알아보려면은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하려면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초음파 검사는 힘줄 안의 상태까지 알기는 어렵고, 또 석회가 있으면은 힘줄이 초음파가 석회를 뚫고 나가면서 안쪽까지 봐야 되는데, 초음파가 그렇게 뚫고 나가서 안쪽까지 볼 수가 없고, 밑에 그림자가 생기면서 정확하게 힘줄의 손상 여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석회가 있을 때는 뭐 간단하게 검사해 볼 수는 있지만, 간단하게 치료할 거면 그렇게 하지만, 뭔가 내가 큰 치료는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당장 꼭 뭐 수술 같은 거는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안 하고도 치료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치료를 해야지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잡기 위해서면은 어깨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MRI 검사가 가장 정확한 검사고, 그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MRI 검사를 이분은 이제 해보셨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 어깨 쪽, 지금 보시면 요 부분이 엑스레이 상에서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 아랫뼈 쪽이 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진료 볼 때 그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려요. 일단 모형이랑 엑스레이랑 MRI를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 환자분들께서 이해도 잘 되고, 이해가 많이 되면은 내가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될지에 대한 이제 공감도 하고 계획도 잡고, 그리고 이렇게 치료하면 좋겠다 해서 같이 이제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환자분들한테 좀 많은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많이 좀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좀 설명드리면, 어깨뼈가 있고 아랫뼈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견갑골 쪽이라고, 안쪽 뼈 쪽이라고 얘기를 드렸고, 이쪽은 이제 지붕뼈, 견봉이라고 하는 지붕뼈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안쪽으로 이제 위에 쇄골뼈가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엑스레이 상에서는 여기 석회가 보이고, 요 정도까지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요 사이로 이제 힘줄이 지나가는, 힘줄이 요 위에도 지나가고 앞에도 지나가고 뒤에도 지나가는데, 이거는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는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MRI를 찍는 거죠. 이쪽 편이 MRI입니다. MRI가 이렇게 어깨뼈가 이렇게 방금 전에 동그랗게 봤던 부위가 보이고, 아랫부분이 이렇게 보입니다. 관절, 견갑골 쪽은 이렇게 보이고, 요 위에 쇄골뼈랑 지붕뼈, 견봉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보이고, 요 사이로는 아무것도 이제 안 지나가는 것처럼 엑스레이는 보이지만, 그 부위로 어깨 힘줄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힘줄이 이분도 잘 보이세요. 잘 보이고 끝에까지 잘 갑니다. 대신 요 부위는 색깔이 이렇게 좀 진한데, 요 부위가 약간 하얗잖아요.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하얗게 보이면은 힘줄염, 건증 또는 부분 손상,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위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 이렇게 지금 요 부분이 여기서 봤던 석회가 MRI 상에서는 이렇게 까맣게 보입니다. 그래서 석회가 지금 힘줄 위에 살짝 덮여서 그 막이랑 같이 있게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힘줄이 이제 약간 손상이 있고, 그 다음 옆 위에 석회가 있어가지고, 석회가 직접적으로 어깨 통증의 원인은 아닌 것 같으세요, 이분은. 왜냐면은 석회가 직접적인 통증이 되면 그 크기가 좀 크거나, 아니면 석회가 힘줄 안에서 녹으려고 막 할 때 어깨 통증이 더 심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석회는 그냥
회전근개 손상과 더불어서 같이 그 부위에 존재했던 게 보이게 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석회가 엑스레이상에서 보였기 때문에 석회만 계속 조절하고 깬다고 해서 증상이 나아지는 게 아니죠. 이분은 석회는 있지만 엑스레이상에서 보이는 거는 석회까지지만 MRI를 찍어봤더니 어깨 힘줄이 이렇게 해지고 약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러면 이 부위에서 염증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염증이 생겼다가 가라앉았다가 반복이 되다가 역시 안쪽으로 염증이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거죠. 안쪽까지 쭉 퍼지고, 그러면은 어깨가 이제 굳어지게 되고 그쪽은 늦게 아프고.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외부에서 이제 검사라든지 간단한 치료를 해갖고 오실 때는 대부분 석회성 건염으로 진단을 받고 오시는데, 석회성 건염뿐만이 아니라 회전근개 부분 손상과 그로 인한 2차성 경직, 오십견 증상도 같이 있는 경우죠. 다행히 힘줄이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서둘러서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석회를 좀 더 녹여내고 핌스 치료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약해져 있던 힘줄을 회복시켜주는 치료를 하면은 어깨가 아픈 게 좋아지고, 잘 안 움직였던 게 잘 움직여지고, 밤에 아프던 게 좋아지죠. MRI 상에서 보였던 요 약해졌던 힘줄에다가 재생주사를 놓게 되고요. 염증이 안쪽으로 퍼지면서 유착이라는 게 생기고 관절낭이 쪼그라든 데에다가 작은 용액을 넣어서 그 부위를 넓혀주게 되고, 근육이 긴장이 돼서 어깨가 움직이려도 잘 안 움직여졌던 부위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런 치료를 하고, 여기 봤던 이제 까맣게 보였던 석회를 밖에서 굵은 바늘로 빵꾸를 내줍니다. 말이 조금 가벼운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거를 안에서 배액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구멍을 뽕뽕뽕뽕 뚫어주면은 석회가 안에 갇혀있던 게 밖으로 새나오고, 이 석회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졌던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다시 흡수가 돼서 다시 배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터트려만 줘도 좋아지게 되는 거죠. 2주 있다가 병원에 한번 오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이제 여쭤보게 되죠. 2주 만에 환자가 그동안 아팠던 거가 거의 다 좋아지셨고, 밤에 아프던 거는 집에 가서 바로 다음 날부터 좋아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어깨 움직임도 굉장히 좋아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주째 또 이제 검사를 한번 해 보십니다. 그래서 2주째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면, 처음에 치료하기 전에 팔이 이만큼밖에 안 올라갔다는 건데 올려보세요 했더니 그 다음 날엔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보세요 했던 것도 요만큼밖에 안 되던 게 이제 쭉 다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뒤로 돌려보세요. 뒤로도 뭐 많이 제한이 있지는 않은데 약간 제한이 있던 부분까지도 위로 더 풀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이제 불과 2주 만에, 본인은 몇 년을 불편해 했는데 2주 만에 이제 그 모든 게 좋아지셨고요. 어깨 이제 MRI 검사를 해서 힘줄에 이제 손상이 잘 회복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 힘줄 약해졌던 부분, 시술 전에 이 부위가 이제 까맣게 그 부위가 차오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다른 힘줄들도 튼튼한 것을 MRI 상에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석회에 끼었던 부분들, 하얗게 석회가 꼈던 부분도 같이 없애주니까 그 흔적밖에 안 남을 정도로 크기가 다 이제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핌스 치료를 통해 가지고 어깨가 아프고 안 움직이고 밤에도 아프고 석회 때문에 고생까지 하셨던 그런 분인데, 석회도 없애주고 약해졌던 힘줄을 이제 핌스 치료를 통해 가지고 회복을 시켜줬던 그런 치료 사례가 되겠습니다. 핌스 치료는 한 번 합니다. 한 번 하고 그 굳어진 게 풀렸으면은 그 상태로 이제 일상적인 생활하고, 언제부터? 바로 다음 날부터 바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간혹 이게 불편한 게 좀 남는 분들은 보강 주사 치료, 프롤로 치료 같은 경우를 통해 가지고 약해진 힘줄이 회복될 때까지 좀 더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깨가 아프던 거, 안 움직이던 거, 밤에도 아픈 이런 증상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핌스 치료를 한 번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어깨가 아프고 안 움직이고 밤에도 아픈 경우, 그리고 힘줄이 약해져 있는 경우, 석회가 낀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다 시행할 수가 있고, 힘줄이 뜯어진 경우, 완전히 뜯어진 경우는 내시경으로 봉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제 내시경 봉합술을 많이 해드리는데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저는 이제 하고 있고요. 이게 붙어 있고 약해져 있고 얇아져 있고 끊어지진 않았고
그래서 염증이 있고 유착이 생겨서 어깨가 아프고 안 움직인다. 이때는 서둘러서 수술하실 필요 없이 제가 말씀드린 핌스 치료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